경호처 차장님, 경호처 차장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 주말 골프와 관련된 내용이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본위원이 국방이라든가 저런 데서 다루어졌고 또 제보를 받은 거는 총 7건이에요.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맞죠? 뭐 대통령 일정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건 미래에 대한 거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미 지난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동선, 일정 모든 게 다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 속에는 골프를 쳤다라는 긍정으로 보이죠. 예를 들면은 안 쳤다고 하면 아예 안 쳤다고 할 텐데 국방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죠, 사실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근데 시기라든가 내용이 부적절하다면은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8월 24일 날 한성대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것이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8월 22일 소방청장님 8월 22일 날 그 부천 호텔 화재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몇 명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19명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22일이면은 24일이면 이틀 후인데 이때 추모 기간이었고요. 그 국방부 장관님 8월 19일부터 29일 날 을지 프리덤 실드라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죠. 네. 네. 이 연합훈련 19일에서 29일 기간 안에서는 군 장병들은 골프를 금지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국민적인 추모 기간이고 또 군에서조차도 이때 대규모 훈련 기간인데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대통령이신 분이 골프에 즐겼다.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부적절한 거고요. 그리고 9월 28일 날 경호처 차장님 네. 이날은 아예 예약도 사전에 없이 아침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골프장 운영에 아주 차질이 많았다고 골프장에서 제보가 있었고 증언도 했어요. 이 모든 사항이 지금 사실상 그 제보로만 돼 있고 확인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증언이 있으면은 뭐 다 맞는 거죠. 뭐 증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약도 없이 가게 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팀, 뒤팀 벌려야 되고 최소한 앞에 두 팀, 뒤에 두 팀은 또 이렇게 비워놔야 되잖아요. 경목적상.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정이 사실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도 모르는 일정입니다. 10월 12일은 이제 북한에서 그 전날 평양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이에요. 그래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이때는 군에서도 골프를 금지했던 기간이에요. 평양 무인기 침투됐다고 주장하고 했을 때 우리 국방부 장관님 이때 군사 대비태세 강화하고 군 골프 금지했었죠. 골프를 금지했는지는 선별적으로 했는지 전체 금지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교들이나 장성급들은 거의 금지가 됐었고요. 이런 기간에 그래서 한 10개 이상 티가 취소가 됐어요. 그 금지 기간.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는 가서 그걸 대신 친 거죠. 11월 2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때도 쳤는데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던 날이에요. 김영선 좀 해주라 하고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있었고 11월 1일 그 전날은 운영이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정감사에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 정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이 발부됐는데 실제 여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전날. 그리고 12월 2일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하야를 해야 된다 또는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는 시위 집회가 서울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30만 규모 정도 있었고 유튜브라든가 방송 동시 접속자까지 하면은 한 100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이런 식의 이날 골프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리고 11월 9일 이때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언론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11월 9일 날은 태릉에서 치셨잖아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예. 언론 보고 알았으니까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경호차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인데 임무수행상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이때는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떡합니까? 사과 후에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진정성 있는 행동. 그리고 11월 9일 날은 당일날 또 마찬가지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시국 집회가 있었고 20여만 명이 웅집을 했고 유튜브나 언론 동시 접속자 따지면 100만은 넘을 거예요. 100만 이상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더욱더 이때는 한창민 의원이 경찰 과잉 진압으로 중상을 당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이럴 때 대통령이 골프를 즐기고 계신다. 다음 쪽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11월 9일 날 언론에서 저런 대통령 가시는 모습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놓은 것이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왜 그 11월 2일은 본 인원이 이건 명백한 거예요. 이것은 12월 2일 거는 저도 몇 번 취재를 했어요. 7일 만에 8일 만에 골프를 친 걸 가지고 8년 만에 쳤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장 안 좋은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입니다. 의원님 그거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 미국 대통령은 거짓말 말하는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도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하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대답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주말마다 골프 치는데 우리 대통령 치는 건 뭐가 문제냐라고 답변했었죠. 그게 어떻게 미국하고 비교가 됩니까? 미국은 그런 거짓말하면 하야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거짓말을 발먹듯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야를 수없이 해야 되겠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불거지면은 국민께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세요? 이 골프를 7번, 요 제보 받은 7번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 큰 문제고, 두 번째, 국민께 그렇게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고요. 진정성 없다는 사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장병들은 골프 금지되어 있는 기간에 그 기간에 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부천 대형 화재 같은 슬픔이 있을 때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통령, 이러한 네 가지만 봐도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께서도 대통령을 어떻게 모십니까? 이거 직언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이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대로 국무위원 폰만 잡지 마시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목숨 걸고 조언하세요. 경호처 차장은 경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경호에 포함을 해서 하세요. 골프장에서 골프 칠 때 경호 소요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골프장까지 이동하려면 토요일이면 얼마나 차가 막히는데
시민의 교통권도 제한되죠. 여기 대통령 골프 즐기는데 경호처 직원, 태릉 같은 데 가면은 군부대도 일부 경호에 동원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생이 되고 하는 거죠. 리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차장 대차입니다. 경찰차장님이세요? 네네. 그 11월 9일 날 한창민 국회의원께서 경찰의 가행 진압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중상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상 정도가 어떤 겁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했어요? 네? 부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경찰의 가행 진압으로 중상을 당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이 경찰차장이 할 얘기입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경찰이나 군이나 제복 입고 있는 군인 경찰 아닙니까? 똑부러 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회 현장에서 의원님 다치신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장시간 도로 불법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불법 점거, 불법 시위라고 하는데 헌법 21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헌법 21조. 집회 시.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고제도입니까?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신고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신고됐잖아요. 그런데 신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올 때는 경찰은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헌법 정신으로는. 그런데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밀어넣어버렸어요. 제가 그날 6시경에 도착을 해서 한번 가보니까 시청역 8번 출구에서 무대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 평소면 5분이면 갈 거를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 전까지는 경찰들이 교통 흐름을 도와주려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어요. 야, 이러다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단 올라갈 때도 한 보 천천히 갑시다 하고 했어요.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날 사고가 안 난 것이지 어떻게 경찰이 그날은 또 그 공간을 늘려달라고 사회자도 얘기하고 윤건영 의원도 경찰청장한테도 전화하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그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그 당시 그 집회 관리를 위해서 경찰은 최선을 다했고요. 그 집회 신고된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는 누구 지시로 그날 중무장한 경찰을 투입했습니까? 그런 지시라기보다는 원래 그 집회 시위에 경찰청장 지시입니까? 착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 아니 그동안은 무장한 인원이 안 왔잖아요. 무장한 경우도 있고 무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용산이 상황에 지시했습니까? 따라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날 투입한 병력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은 그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경찰청장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조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위대에 20만 명이나 와 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다시 재현할 겁니까?
현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굉장히 현장 지휘관 판단이 중요한데 한창민 의원이 현장 지휘관을 찾아서 이걸 좀 열어달라, 한 열만 열어달라 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내가 권한이 없다. 그래서 한창민 의원이 윤건영 의원 행안부 간사에게, 행안위 간사에게 전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하도록 했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나중에는 좀 열어달랬는데 결국 안 열더라고. 지금의 경찰의 형태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 국가에 헌신하는 아주 그런데 지휘부에서 용산에 충성하고 용산만 보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똑바로 하세요. 지금 지난주 같은 그런 형태가 만약 일어난다면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다 그 자리를 보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좀 잘하시겠습니까? 국민의 편에 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예.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우리 인권위원장님 아주 종교적인 신념이 아주 강하신 걸로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인권위원장님은 미신이나 또는 무속이나 이런 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예. 그 풍수지리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죠. 만약 인권위원회 건물이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진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 무속인이나 풍수지리가 얘기한다면은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죠? 뭐 풍수지리나 뭐 이런 무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믿고 어떤 행동하는 것은 개인이 뭐 재미로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 기관에서 풍수든 또는 무속이든 이런 거에 좌우돼서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졸속할 때 국민들이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실 이전할 수 있죠. 공약이니까. 그런데 왜 하루도 대통령실에서 잘 수 없느냐, 청와대에서. 왜 하루도 못 자느냐. 보통 정부 같으면은 청와대로 가서 다음 이전할 공간을 준비를 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완전히 준비해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루 좀 못 자느냐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무성한 거 알고 계시죠, 인권위원장님? 소문. 그 뭐 청와대에 뭐 살이 깃다. 거기 들어가면은 김 여사님이 하루도 못 자고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무속인 그런 말에 있지 않나. 저는 설마 했어요. 청와대와 같은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어떻게 그런 말에 좌우가 될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명 씨와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 육성이 공개됐어요. 당선인이 이전할 모양이지 강화문 쪽 그쪽으로 했더니 명 씨는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 가면 참 말로 하기는 뭐하네. 죽는다. 김 여사가 죽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갈 수 있겠느냐. 충분히 조언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되면 하면서 국민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명치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물론 진위 여부를 지금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감사원장님, 이런 거 조사 안 합니까? 네, 이건 뭐 그런 거는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명 씨가 또 공천 개입이든 뭐 이런 것도 많던데 감사 대상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아니지. 그런 말을 듣고요. 듣고 만약 대통령인 당선인이 그 말을 듣고 옮겼다면은 감사 대상인 겁니다. 그걸 한번 명태균 씨를 감사한 거 아니라 민간인이 이러한 거에 휘둘려서 국가의 대사가 움직여졌다면은 이것은 진짜 탄핵감이고 감사 대상인 겁니다. 뭐 대통령은 저희들 진부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인수위도 있었고 TF도 있었고 여기
그때 간여했던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감사원장님, 네. 지금 GP 불능화 감사하고 있죠. 네, 감사는 일단 끝났고요. 저희들 내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감사 대상이 됩니까? 진짜로 안보 공백을 갖고 오는 것은 감사원이에요. 왜 지금 안보 위기에 있는데 왜 다른 거를 자꾸 뒤져서 네, 김병주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치 감사원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검찰에 이르러서 감사원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는데 나머지는 문서로 할 테니까 감사원장님 그 답변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